본질적으로 생산성이 약간 떨어지고 있고 GDP 성장률도 2% 정도에 그치고 있고 노동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. 계속 떨어지고 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. 자본 형성 기업 활동에 대한 한계 세율,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시장, 여러 가지 기타 규제, 그 다음에 부채로 조달되는 정부 지출, 명확하지 못한 통화 정책,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노동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켰다.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. 기업 활동에 높은 한계 소율이 든다. 그 다음에 규제가 있다.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IT 특히 지금으로 치면 N7 기업들한테.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좀 종합하면 과거의 양적완화, 무분별한 양적완화는 반대했다. 근데 정부가 지출하는, 정확히 표현하면 트럼프 방식의 세제개혁이나 규제 완화를 칭송을 했습니다. 그러면 연준은 뭘 해야 되냐?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이냐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세금도 깎이고 규제도 철폐되는데 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작아야 되니까 그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인플레 조절의 통화 정책이 연준이 할 역할이다 라고 하고,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는 겉으로 보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. QE도 안 해. 싫어해. 그 다음에 비용 통제에 연준의 역할이 있대. 인플레 조절해야 된대. 야, 이거 금리를 내리는 거 올리는 거야. 네. 근데 사실상 이걸 또 플로우로 다 그 내재적인 어떤 입장을 추정해보면, 정부 정책 돈 푸는 거, 특히 일기 때도 세금 감면 이런 거 규제 철폐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를 했었구나. 그리고 연준의 역할은 인플레 조절의 통화 정책, 그러니까 투자 활동이 잘 되게끔 보조하는 역할을 강조하구나. 근데 케빈 씨가 최근에 여러 연설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. AI를 통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조는 적절하다. 앞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.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서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.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뭔가 끌어가겠다라는 입장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. 정부가 지출을 하고 경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연준은 거들 뿐, 연준은 투자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, 생산 활동이 잘 되게 비용 부분만 잘 걱정하면 될 뿐,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서지 않는다.